안녕하세요. 요즘에 TV를 보면 관찰 예능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제가 한 거의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미국 TV를 보면 그런 리얼리티 쇼가 진짜 많았어요. 일반인이 나와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뭐 싸우기도 하고 누구를 막 속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서 정말 막 잠시도 이렇게 긴장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그런 묘미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리얼리티 쇼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저런 게 나오기 힘들겠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막 화를 낸다거나 누구한테 못되게 군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몇 년 전부터 이제 관찰 예능이 대세가 됐죠. 자고 일어나서 부시시한 모습, 시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이라든지 부부가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요즘에는 드러내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일부 설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제이드 구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리얼리티로 흥하고 리얼리티로 망한 사람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81년생 여자고요. 아버지는 이제 마약 중독자의 막 교도소를 드나드는 사람이었고,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 밑에서 힘겹게 자랐습니다. 치위생사로 생활을 하다가 일반인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활하는 거를 24시간 생중계하는 빅브라더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리오데자네이루가 이제 브라질의 도시인데 사람인 줄 알았다. 포르투갈은 스페인의 한 지역이 아니냐. 미국이 영어를 쓰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막 이런저런 무식한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친근하고 코믹한 이미지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빅브라더스 쇼에 꽤 여러 번 나왔고 굉장히 이제 나름 승승장구했죠. 막 자기 그 라인에 향수를 막 론칭하고 책도 쓰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Celebrity Big Brother 시즌 5를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게 아니고 셀럽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실파 셰티라는 인도의 여배우, 그러니까 발리우드 여배우가 출연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이드 구디라는 분이 이제 다른 약간 출연자 몇 명이랑 이 실파 셰티를 약간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실제로 좀 충돌도 약간 있었고, 이 사람 뒤에서 막 이 사람의 인도 억양을 가지고 놀린다든지 막 그런 인도 음식 이름을 갖다가 막 이 사람 이름으로 갖고 이렇게 합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부른다든지. 빅브라더의 출연자들 본인은 그 집 안에만 계속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히히낙낙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난리가 났고, 오프콤이라고 방송통신 규제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무려 5만 4천 건의 항의가 들어왔어요. 방송 이거 폐지해라 막 난리가 났고, 이게 막 그 인도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죠. 거의 외교적인 이슈까지 됐었습니다. 마침 이제 인도를 방문하고 있었던 그 당시 국무총리 고든 브라운이 정말 너무 이거는 정말 이 국가에 너무 수치스럽다. 막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그런 발언을 할 정도였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실파 셰티라는 그 여배우가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다 이겨내는 정말 아주 그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그 제이드 구디는 쫓겨났고 실파 셰티가 그 쇼의 우승자가 됩니다. 제이드 구디는 뭐 여러 번 기자회견도 하고 실파 셰티한테 사과도 하고 다른 이제 막 언론에 나와서 해명도 하고, 이미 대중들의 마음은 돌아섰고 커리어가 완전히 이제 매장당했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잠깐의 휴식기를 마치고 빅브라더의 인도판 빅보스라는 거기 채널에서 실파 셰티랑 다시 같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을 하던 중에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 과정을
이제 또다시 언론에 정말 그야말로 생중계를 했어요. 왜냐면 영국의 매체는 이런 단독 인터뷰 같은 걸 하면 굉장히 그 인터뷰료를 많이 줍니다. 수억, 막 정말 많게는 수십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도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나는 너무 두렵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은 더욱 절박했던 게 아이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진 상태로 그 남자친구랑 이제 비공식 결혼을 합니다. 70만 파운드를 받고 오케이라는 잡지에 이제 사진을 이제 찍게 해주고 모든 그 어떤 자기의 모든 사생활을 돈 받고 팔았죠. 그녀는 결국 이제 병이 악화되면서 만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정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 애증의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The most hated celebrity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욕도 진짜 많이 먹고 그러면서도 정말 끈질기게 자기 사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생중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갔는데 근데 어쨌든 듣고 나서는 어쨌든 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그 많은 이제 여성들이 그런 검사를 미리미리 받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공식 입장도 내고 여러 단체에서 하여튼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짧은 인생인데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하게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고 참 정말 죽을 때까지 파란만장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체가 개인의 사생활과 맞물렸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물론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이에 대한 사생활을 많이 아끼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로 인해서 이제 원치 않는 피해를 입거나 누구의 남편 또는 누구의 아이로 그 사람이 프레임이 갖춰지는 게 원치를 않아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의 병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